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긴급 뉴스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으로 미군이 아마 드론을 이용한 미사일 공격으로 보입니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중요 간부를 죽였습니다. 미사일로 쏘았는데 자동차를 맞췄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5명이 죽었습니다.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혁명수비대의 특수부대 사령관인데 이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작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시리아에 개입도 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장악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라크에서 친이란 민병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미군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 가지고 불을 지르고 해 가지고 아주 긴급한 상황을 만든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했습니다. 죽여라. 왜냐? 너무나 많은 미군을 죽이고 미국 대사관 직원, 외교관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해는 이다 해가지고 작전을 어떻게 펼쳤느냐 하면은 시리아에서 비행편으로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슐레이마니 일행이.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차 2대에 옮겨 타서 떠나는 순간 아마 그것을 감시하고 있던 드론이 쏜 미사일로 보입니다. 해서 폭사했습니다. 이것은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에 대한 가장 과감한 공격입니다. 더구나 이란 정권의 핵심인 혁명수비대의 최고 간부를 죽였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란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부를 것이고 아마 대응 보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면서 중동 정세가 아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일 떨고 있을 자가 바로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 아주 민감합니다. 첫째,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정은은 하루하루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고민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천국처럼 살고 있는 자가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겁쟁이죠. 잃을 게 너무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주지 육림 속에서 살고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아주 향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아까운 거죠. 김정은이가 무슨 신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자가 말하는 한반도 적화는 그것은 명분이고 결국은 한반도 적화라는 명분을 내걸어 가지고 북한 주민을 옥죄어 가지고 장기 집권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개업투쟁론자든 공산주의자든 이 자들의 최종 목적은 장기 집권입니다. 한 번 잡은 권력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감시하에 자기가 놓여 있는지도 잘 알 겁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트럼프를 향해서 뭘 하겠다더니 결국 안 했습니다. 왜냐? 미국이 그걸 알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시켰습니다. 비행기를 띄우고 해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소기만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대응한다. 이럴 것이 너무 많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먹혀들었죠. 미사일, 지금까지 레토릭으로 봐서는 김정은이는 반드시 미사일을 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을 쏘지 않고 신년사에 자신이 나오지도 않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메시지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핵 미사일 실험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풀 꺾인 게 사실입니다. 한풀 꺾인 게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저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처럼 요리할 수가 없느냐? 수단이 많죠.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는 김정은과 싸우는 게 훨씬 쉽다. 김정은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은 김정은 제거가 가능하다. 김정은이가 제거되면은 김정은을 따르던 남한의 추종 세력들도 같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대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이다 이거죠. 한반도는 결국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 더 나아가서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은을 한민족 전체에서 고립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김정은을 무력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 방법은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참수작전이죠. 참수작전. 그런데 그 역량이 지금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에 한정시켜 본다면은, 미국은 이번처럼 드론으로 김정은의 소재지를 파악을 하고 그 이동 과정을 파악을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드론을 가지고 김정은을 암살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김정은을 죽여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죽었을 때 북한에서 일어날 대혼란, 그러면은 대혼란 중에 핵심이 핵미사일은 누가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김정은이 죽어버리면은 핵미사일을 누가 관리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거 내전도 일어날 수 있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휘 체계가 살아 있어야 된다. 무질서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게 아마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느낀 것일 겁니다. 2003년에 이라크로 쳐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쓰러뜨렸어요. 후세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문제예요. 독재자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질서가 와해돼가지고 내란 상태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수렁에 빠져가지고, 물론 이라크 사람들도 몇십만 명이 죽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라도 후세인 같은 독재가 살아있어야 오히려 관리하기가 쉽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다만 김정은이가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진짜로 핵미사일을 쏘겠다라는 동향이 확실하다면 그때는 김정은을 노린 제거작전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수작전이나 이런 것은 김정은을 압박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해가지고 함부로 불장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김정은을 압박하려면 실질적으로 김정은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드론을 공격한 또는 정밀 폭격을 통한 김정은 제거 작전 능력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느냐? 있죠. 과거에 보면은 김정일과 김정은을 아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성공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입니다. 2005년 방코 델타,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자금 약 4천만 달러를 마카오가 동결을 했습니다. 왜 동결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없다. 미리 선제 조치로 동결을 했어요. 그 뒤에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마카오 은행은 사실상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은행가에 북한의 계좌, 북한과 거래하면은 미국의 보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북한과의 금융거래가 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일의 비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1년 뒤에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했던 것인데, 이게 부시 행정부가 좀 느슨하게 했어요. 당시에 김정일을 상당히 쪼았는데 나중에 협상 국면으로 가면서 금융제재의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몰기는 몰았는데 이걸 계속 지속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금융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옥죄는 방법은 사실은 피를 말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카드는 지금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카드는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 문제입니다. 2014년에 유엔 총회가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다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는 건의를 한 이후부터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들어가니까 문재인 정부는 원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도 트럼프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2년 동안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김정은을 괴롭히는 카드로서의 효과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심리전입니다. 대단한 심리전이고, 이 인권 문제에 한번 걸리면은 거기서 헤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한 올해 들어와서 민중봉기로 넘어간 정권이 하나 있죠. 수단입니다. 수단 대통령이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 국내에서의 군부 쿠데타로 이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굉장한 심리적 부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여러 군데 재판에 걸어놔야 합니다. 오토 원비오 지금 부모가 김정은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무슨 선박이라든지 여기에 계속 압류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는 게 김정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역시 김정은을 우리가 제거하는 대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반도는 결국은 김정은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김정은을 타겟으로 삼아야 됩니다. 김정은이 주적이, 문재인이 주적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주적이에요. 김정은을 주적으로 해놓고 김정은이가 떨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공격 강화, 공격력의 강화,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김정은의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뽑힌 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독재자다. 정통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북한에 계속 하면은 김정은도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낮춰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요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주적으로 삼고 우리는 세 가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야 합니다. 김정은 물러나라. 그리고 북한 노동당은 해산하라. 그리고 자유선거를 한번 해봐라. 이 세 가지를 줄기차게 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으로부터 김정은을 떼어놓고 한반도 전체에서 김정은을 한민족 사리에서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1대 8천 구도가 되겠죠. 1대 8천만의 구도가 됩니다. 1대 8천만의 구도가 된다. 이런 전략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은 상당히 피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싸우는 것은 쉬워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40% 되지만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 놓고 김정은을 비판할 수 있다 이거죠. 김정은이가 이상한 사람이 될수록 김정은이 추종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도 이상하게 됩니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문재인 정권은 공동 운명체다. 우리가 피곤하게 지금 문재인 세력과 대한민국에서 싸우면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령부인 김정은을 쳐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령부를 포격하라 이거죠. 6.25 때의 전략 개념입니다. 6.25 때는 낙동강 방선까지 밀렸던 유엔군이 거기서 치열한 보병전, 포병전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바로 9월 15일 적의 심장부를 때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했더니 북한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낙동강까지 내려왔던 인민군도 그날부로 총퇴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전략 개념을 응용을 한다면은 김정은을 타겟으로 한다. 김정은의 독재성, 김정은의
비민주성 그리고 반인류주의, 인류성 이런 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줄기차게 심리전을 펴면은 김정은 자신도 아마 자신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와 플러스 이번에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을 공격해서 죽였던 그 능력을 계속 시험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연습을 통해서 김정은을 압박을 하고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은 함부로 도발도 못하죠. 함부로 핵실험, 미사일 실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하로부터 존경심을 얻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김정은을 타겟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김정은을 주적으로 하면은 우선 국제적 협력 관계를 만들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왜냐? 김정은은 인류의 적이라는 게 세계에 양식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성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정은을 주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운동을 일으켜 나갈 때 의외로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특히 인권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트럼프의 특명으로 이란의 핵심 장군이 죽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이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